현 교육감의 선거 캠프 출신이 교육청 주요 보직에 임명돼 장학사 선발에 이어 측근 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가 확정되자 노역형을 선택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나서자 노점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한 마트의 금전 출납기가 통째로 도난당했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은 80초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박종훈 현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물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또 특수감사를 담당할 5급 사무관에는 친분이 있는 교사 출신이 선발됐습니다. 장학사 선발에 이어 측근 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선발된 황선준 박사가 스웨덴 국립교육청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지내 교육연구 분야에서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는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현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최근까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하셨던 황선준 박사께서 저희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황 박사는 선거 당시 후보들의 논문 논란이 한창일 때 상대 후보들의 논문 검증단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분야 5급 사무관 인사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박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특수감사를 담당할 사무관에 교육감과 함께 전교조 활동을 했던 체육교사 출신의 진로상담교사가 선발됐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가운데 교사는 학생평가 등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관련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경남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최근 진행된 장학사 선발을 놓고도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육감 측근 특혜 채용이라며 시정을 촉구하는 등 인사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벌금을 못 내겠다며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7명이 노역형 선택을 선언했고 수십 명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벌금형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43살 최모 씨는 2013년 10월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 재개를 저지하다가 최근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벌금 납부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40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노역을 삶으로써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밀양의 이게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이 되는 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 씨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민정 씨도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계속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밀양, 그리고 또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등으로 기소된 주민과 시민운동가는 80건에 65명. 이 가운데 7명에 대한 벌금 3,51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측은 7명 모두 노역형을 선택했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체 결의를 통해 상당수의 기소자들이 노역형을 준비하고 있으며 7, 80대가 대부분인 고령의 밀양 송전탑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무더기로 노역형에 처해질 상황. 765kV 밀양 송전탑 신뚜기는 지난해 11월 모두 완공됐지만 갈등과 상처는 아직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지자체들이 불법 노점상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노점상들은 행정이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시각 마산어시장 입구 주변에서 공무원들과 노점상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공무원 50여 명이 도로와 보행로에 보이는 것을 트럭에 싣자 노점상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도로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연석에서 1cm만 나와 있어도 불법 적치물로 간주돼 단속의 대상. 어느 정도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없이 너무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까지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마산어시장 주변에서 영업 중인 노점은 모두 120여 개.
5m 정도의 좁은 보행로에 노점상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노점상이나 노상적 침물 등으로 인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다. 단속을 좀 해달라. 구청 직원들도 일부 가동을 해서라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해 부원동 새벽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달 16일 김해시의 행정 대집행 이후 한 달 넘게 팽팽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불법 노점상들이 아예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도로 위에 이렇게 흙주머니 100여 개를 쌓았습니다. 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에도 노점상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영업이 끝난 마트에서 현금이 든 금전 출납기가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침입부터 절도까지 불과 80여 초 만에 범행이 이뤄진 데다 경찰 신고도 늦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녘 텅 빈 마트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침입합니다. 마트 곳곳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남성은 계산대로 다가가 금전 출납기를 뜯어냅니다. 불과 1분 20여 초 만에 현금 125만 원이 든 금전 출납기를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용의자는 마트 직원들만 오가는 뒷문으로 접근해 이렇게 자물쇠를 뜯고 순식간에 침입했습니다. 사설경비업체에서 곧바로 침입을 감지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건 20여 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군단위 지역은 경비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이 넓어서 도착이 늦었다는 게 경비업체의 해명입니다. 일찍 출동을 해서 그 범행 현장을 잡거나 안 그러면 자기네들 안 된다 하면 바로 경찰에 알려가지고 그 경찰이 출동해서 그 도주 방향이나 범행 현장을 잡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파출소도 있었지만 경비업체는 범인이 도주한 지 1시간 20여 분 뒤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무실을 쳐다본 후에 바로 그 금전 출납부 쪽으로 와서 들고 가는 걸로 봐서는 현장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주변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하는 한편 주변 CCTV를 분석하며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죠.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평생 자식처럼 아껴온 전공서적 등 책 4만여 권을 모교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교와 후학 사랑을 책 나눔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학부생으로 입학해 정년 퇴임으로 46년 동안 몸담았던 모교를 떠나는 심기환 교수. 심 교수는 전공서적 등 책 1000여 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때 처음 샀던 전공서적 3권을 빼고 평생 모은 자료를 모교에 남긴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런 책은 좀 구하기 어려운 책은 제가 혼자 보관 안 하고 도서관을 보관해도.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해온 장원철 교수도 평생 모은 2만 5천여 권을 모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구입 비용만 아파트 2채 가격. 이 가운데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은 희귀 자료도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보시면 독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가 만들어지는 시기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경남의 도서관 가운데 가장 많은 140만 권의 자료를 자랑하는 경상대 도서관은 지난 한 해 4만여 권의 자료를 기증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작고 한 교수의 유언에 따라 유족이 기증한 책도 있습니다. 찾기 힘든 책이나 희귀한 책들을 기증자분들이나 교수님이 책을 기증해 주셔서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 나눔을 통해 모교와 후배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진 대학 도서관. 대학 측은 기증도서를 분류해 특성화 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에 3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을 이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서부청사로 이전이 확정돼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 들어서는 경남도청 부서는 서부권개발본부와 농정국, 환경산림국 3개 220명 규모며 직속기관인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과 도보건환경연구원의 108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진주 보건소도 함께 옮겨 서부청사에는 모두 460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부청사 총괄 책임자로 정무부지사 직책을 서부부지사로 바꿉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 경상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행복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이제는 선거가 아니라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 행복 지수를 개발해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또 복지는 공짜가 없다며 고부담 고복지냐 저부담 저복지냐를 고민해 결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창녕군 모 병원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창녕경찰서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료 차트를 이미 제출받아 의사 처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고발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오는 환자의 신원을 파악해 담당 의사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새생명 밝은 미소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 1,100여만 원을 오늘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새생명 밝은 미소는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성금을 모아 희귀 난치성 질환을 겪는 환우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이번에는 뇌종양 치료가 필요한 한 고등학생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마산 토박이 시인인 고 이선관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창원 산호공원에서 시비가 마련됐습니다. 창원시와 시비관리위원회가 함께 세운 고 이선관 시인의 시비에는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인 마산 그창동 허세비가 실렸습니다. 이 시인은 1942년 마산에서 태어나 2005년 작고할 때까지 마산에서 향토색 짙은 작품을 발표하며 시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패 방지 10만 국민감시인단 진해연합 출범식이 오늘 창원시 진해해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원더코 대표와 경남시군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오늘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은 반부패 분위기를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창원대가 유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출석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에게 배정된 다음 학기 교수에서 해당 교수를 빼기로 했습니다. 창원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지만 이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다며 다음 학기 학부와 대학원 수업 4과목에서 해당 교수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오늘 창원시 진해구 학교 연경장에서 69기 사관생도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외국인 2명을 포함해 남자 128명, 여자 15명 등 생도 143명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국 해양 수호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